자, 이번부터 이제 부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 좀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 교재, 본론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기술총칙, 이렇게 해서 모든 규정에 공통으로 적용될 만한 것들을 보는 거였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비도서자를 포함해서, 비도서가 훨씬 더 많은 내용이겠지만, 단행본에서 봐야 될 내용들, 고소고문서, 그 다음 기타들, 그 뒤에 나오는 비도서들, 이런 내용들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그 시험에 그 여러 비도서들이나 이런 것 중에서도 제일 이제 잘 나오는 게, 일단 우선순위는 기술총칙이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행본과 고소고문서, 그 다음에 비도서들, 이런 식의 이제 컨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텍스트 리딩을 할 때 단행본과 고소고문서, 지금 이제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행본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단행본 부분 보시면, 일단은, 단행본에서는 이제 총칙 파트에서 기술 대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기술 대상 되게 중요해요. 기술의 대상이 어떤 건가. 일단 우리는 단행본은 고유한 표제를 지니면서 독립적으로 가는 도서라는 건 우리 컨셉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음의 자료도 단행본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도 단행본이냐? 물리적으로 두 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각 책에 독립된 표제가 없는 도서도 단행본이다. 이거예요. 만약 있는 도서는 그건 당연히 단행본이에요. 내는 없어도 단행본이다. 또 물리적으로 독립적으로 간행되고 고유한 표제를 지닌 부록이나 보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간행돼서 나온 부록이 있는데 또는 보유판이 있는데 그것도 뭐다? 단행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전질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도 단행본. 총서 일부를 구성한 도서도 단행본. 연속 간행물에서 튀어나와서 고유한 제목을 지닌 별책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속 간행물이 1호로, 2호로, 3호로, 4호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한 3호로쯤에 별책 부록이 하나 생겼어요. 그럼 이것도 단행본으로 취급한다. 이런 소리의 의미죠. 합철본도 단행본, 합집도 단행본, 됐고요. 도서가 주된 구성 요소인 복합 매체 자료. 그러니까 당연히 도서 위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별세본, 요거 별세본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일부만 뽑혀져 나와 있는 별세본.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봤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팸플릿. 이렇게 해야지 표준어라 하더라고요. 팸플릿. 요거는 어떻게 보면 단행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책이거든요. 자료라고 할 수 없는. 페이지 수가 아마 49페이지인가 미만인 책들일 건데요. 그것들이 이제 팸플릿이 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건 단행본 기술 대상이잖아요. 근데 ISBN이나 ISBN 쪽에 가보시면, 팸플릿은 ISBN 6판 됐대. 5판까지는 이게 팸플릿이 ISBN 부여 대상이었었어요. 근데 6판이 되면서 팸플릿이 ISBN 부여 대상에서 빠져나옵니다. 부여 이제 안 하는 걸로 바뀌어요. 그건 이제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뒤에 이제 제가 또 공개 강의에서 만들어 드릴 게 이제 ISBN하고 ISSN 같은 것들은 이제 공개 강의로 들어갈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기술상별 정보원을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걸 기술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표지와 책임필상은 어디서 뽑아와야 될까? 표제면 판권기 표지에서 뽑아오자. 그 소리고요. 판상은 어디서 뽑아올까? 표제면 판권기 표지 여기까지 가는데 약표제면 권두 책 등까지도 뽑아보자. 발행상은 어디서 뽑을까? 똑같은 데서 뽑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패턴을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패턴은. 자, 요거 한 군데서 뽑는다. 요거 두 군데서 각각 뽑는다. 요거 그 도서 자체에 줘서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나 줘. 그러니까 요게 이런 식으로 보이죠? 두 개 요소씩 쫙 찌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에서 여기가 바로 가장 코어, 가장 핵심이 되는 영역, 여기서 뽑고요.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핵심 영역,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도서 자체, 핵심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도서 자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디서나 갖다 써도 되는 것. 이런 식인 거죠. 요런 패턴을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바로 형태상으로 갑니다. 형태상으로 가는 이유는 대부분의 요소들이, 자, 요거 보세요. 표지와 각주를 보시면 책임표시상, 판상, 총서상, 이거 있죠. 이거는 다 기술총칙의 규정에 준해요. 그러니까 이 어지간한 상당히 중요 내용들은 다 어디 걸 따라가요? 기술총칙에 준하고요. 자료 특성상 어차피 단행본은 쓰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바로 형태사항이 남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형태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기술 총칙은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정보 자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될 기술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한 것, 총칙이죠. 예, 그게 기술 총칙이거든요. 그래서 단행본에선 다루게 될 내용들은 주로 이런 형태사항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 형태사항에서 첫 번째 요소가 뭐죠? 특정 자료 종별 및 수량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타 형태사항이죠. 세 번째는 크기죠. 네 번째는 딸림 자료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서 기술 총칙과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이제 형태사항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단행본에서는 특정 자료 종별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비도서 자료 들어갈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 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행본의 특정 자료 종별 표시는요, 여기 다 단행본이라고 쓰일 거거든요. 근데 단행본 몇 페이지, 단행본 몇 페이지 이렇게 갈까요? 단행본 한 책이라고 할까요? 단행본 한 책이라고 쓰거든요. 보통 그렇게 되는데 도서관에 제일 많은 자료가 뭐죠? 종수로도 단행본이죠. 단행본 종수가 많은데 모두 다 단행본 한 책, 단행본 한 책 이렇게 쓰면 식별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없더라 이거죠. 그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단행본에서는 쪽수나 장수를 기재하고 두 책 이상으로 이루어진 다권본에서는 권책수를 기재하는 겁니다. 단권본만 일단 볼 거예요. 단권본 위주로. 그래서 요거는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방식대로 쓴다라는 거 어느 정도 알 수 있으실 거고요. 당연히 로마 숫자 이렇게 구별을 위해서 쓰여진 로마 숫자는 그대로 쓴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쪽수나 장수 매김의 단위 명칭은 이제 이렇게 쓰는데, 자, 페이지가 매겨져 있는 어떤 논리적 형태 모습들을 유추하기가 힘들면 주기상에다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페이지는 단면 인쇄라는 거는 어떻게 여기서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기상에다 표현하는 거고, 접혀져 있는 애들은 명칭을 장이라고 쓴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단에 표현이 돼 있을 때 한 면이 단으로 매겨져 있어요. 다단위로 되어 있고 단에만 페이지가 매겨져 있을 때는 일단 자료에 쓰여져 있는 단의 전체 단수를 쓰고, 자, 얘는 가까로의 페이지를 쓰면 이 페이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산출해내야 되겠죠? 산출해내면 자, 800단이고요. 40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한 페이지에 몇 단짜리일까요? 아, 이거 2단 편집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형태사항으로서 충분히 그 내용이 유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원칙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도서의 지면이 동장본과 같이 겹장으로 되어 있으면 겹장이란 말을 원가로를 묶어 쓴다. 이 겹장 있잖아요. 요거 접혀져 있으면 이거 다 장으로 쓰거든요. 자, 우리 동장본, 동양의 장정서적.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고소고문서에 접혀져 있는 책, 선장본, 이런 거, 동양의 재래식 철장, 이런 거 갖다 동장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고소고문서 같은 경우에 의 형태로 되어 있는 동장본의 장정 형태를 띠는 책은 어떻게 써야 된다? 겹장. 이렇게 요 형태대로 장이라고 쓰고 이게 한 장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페이지 접어가지고 반을 접어가지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겹장이라고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정 형태가 특이하면 원가로로 뒤에 쓴다라고 하는 패턴이 있어요. 원가로로 뒤에 쓰는 이런 패턴들이 있으니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좀 복잡하지만 많은데 내용들 좀씩 한번 접근하면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첩장본. 이게 우리 그 고서에서 봤던 뭐랑 연결되는 거죠? 절첩장. 일명 뭐라고 부르죠? 선풍엽.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같은 내용입니다. 폴 더턴은 선풍엽본은 그 면을 장 단위로 기재하고 그 뒤에 첩장본 또는 선풍엽이라는 표기한다. 그러니까 장정이 특이하니까 이렇게 쓰고 있죠. 접었으니까 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또 권자본. 이제 한 권 권자본 맞고 한 축은 맞지만 한 축하고 요 뒤에 원가로 권자본 쓰면 안 된다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이 예제를 먼저 보시고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권을 단위로 기재하고 권자 다음에 권자본이란 말을 원가로로 묶어서 부호하고, 그쵸? 축이 있는 권자본은 권이란 말 대신 축을 써준다. 이 말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설명드린 내용을 규정화시켜서 말로 표현한 겁니다. 자, 낱장물은 요것도 장정이 특이한 거죠. 낱장물은요, 얇고 평평한 애들이에요. 얇고
평평한 애들 또는 원판 같은 거 있죠. CD롬 같은 거 너무 구부하게 되어 있네요. 미안해요.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러 장의 그냥 계속 겹쳐 있는 거 이런 모습의 책들은 낱장물이 되죠. 몇 매인지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셈의 원가로 낱장물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예제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뭐 제본되지 않은 애들로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거나 봉투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여튼 좀 뭔가 이 표현 자체, 요 장이라고 하는 또는 페이지라고 하는 단위 명칭만 가지고서는 표현이 좀 그렇다. 장정, 담겨져 있는 형태나 어떤 모습 자체가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요런 스타일을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매거진 쪽수나 장수의 마지막 순서가 잘못된 거 이런 건 이제 고쳐 쓰는 방식이죠. 요건 기술총 측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딱 봤더니 30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320페이지야. 이런 식으로 고치는 방식인 거고요. 자, 쪽수 매김과 장수 매김이 이제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원래 여기 조심하셔야 될 게 쪽수나 장수 매김이 둘 내지 셋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그 놓여진 순서에 따라 각 덩어리 쪽수나 장수를 쉼표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23페이지가 앞페이지가 있고 1456페이지가 있고 121페이지가 뒤에 있는 총 3덩어리로 되어 있는 페이지 매김을 가진 책이라는 걸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죠. 근데 4쪽 이상으로 쪽수나 장수 매김이 복잡한 거, 그러니까 4개가 넘어가요. 그러면 모든 쪽수와 장수 합성해서 합계를 기재하고 쪽수 복잡이란 말을 원가로 써줍니다.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개까지는 일단 써야 돼요. 3개까지 써야 되고 자 이렇게 되면 4개가 넘어가서 애매하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자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 방법인데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거죠. 이 중에 주된 쪽수나 장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좀 미미할 때는 이렇게 쓴다. 요 소리고요. 자 다음 또 넘어가면 아니면 에이 너무 헷갈린다. 4덩어리 이상의 복잡한 쪽수나 장수는 그냥 이렇게 쓰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제식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가제식 도서는 원래 페이지 자체가 어때요? 변화가 자주 있죠. 그렇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한 책 가제식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시면 돼요. 가제식은 원래 페이지 단행본은 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가제식은 자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뭐 한 책이라고 쓸 수밖에 없겠네. 뭐 이런 식의 판단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쪽수 복잡도 그냥 한 책으로 표현하는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4덩어리 이상의 복잡한 쪽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제 슬라이드랑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규정을 찾아보시면 이해가 좀 빨라지십니다. 자, 또 하나. 이건 어떤 책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제 쪽수 매김이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로마자로 따지면 우리 이제 아라비아자로 따지면 1부터 12까지의 숫자인 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13에서 175까지가 또 한 덩어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차 페이지고 이게 본문 페이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여기는 그냥 175페이지라 쓰느냐? 왜냐면 전체 페이지가 이거 따로따로 쓰잖아요. 그럼 이거 만약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쓰게 되면은 띄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쓰면 실제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되죠? 12페이지 더하기 175페이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페이지는 187페이지로 착각하기가 정말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마지막 페이지를 끝으로 이것만 가지고 실제 본질적 페이지를 매겨주셔야 되겠죠.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연속돼 있을 때의 로마자의 표현은 안 된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려면 이거부터 이것까지 있고 또 1부터 175까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됐고요. 다음에 어떤 도서의 일부분 과거본 중 한 책 또는 별수의 내용을 가리키는데 별수는 이제 일부분만 하는 거죠. 쪽수나 장수 매김은 그 맨 처음과 끝 쪽수나 장수를 붙임표로 연결해서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몇 페이지 이거 셀 필요 없이 이때 단위 명칭을 앞에다 써요. 앞에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아, 실제 페이지 매김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일부 부분이구나. 그리고 단위 명칭은 518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페이지 표시를 앞에다 쓰는구나. 요게 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뒤에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거를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선 이제 트릭으로 낼 수도 있겠죠. 요건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다 표현하긴 뭐하고 좀 주의하자. 문제 나오기 좋게 생겼다 라는 거. 자, 통면장수 매김이라는 것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다권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체가 하나의 메뉴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도서 자체의 쪽수나 장수 매김과 더불어 그보다 더 포괄적인 저작의 통면장수 매김도 있을 때는 뭐가 중심이 되는 게 좋겠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통면장수 매김이 본질인가 아니면 해당 책의 쪽수나 장수가 본질인가를 따져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술에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자료 자체의 것이 무엇보다 우선한다. 그 자료 자체. 그러니까 이 자료가 속해 있는 이 덩어리 요걸 먼저 쓰느냐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이게 더 중요한 것이냐 요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해당 면이 58페이지고 전체 매김에서 얘가 얼마냐 전체 매김에서 얘가 얼마냐 요걸 따져보는 거죠. 통면장수 매김. 자, 요거를 제가 앞에서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면요. 단행본 쪽에서 보시면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 통면장수 매김에 대한 거는 요쯤에서 나왔던 거예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요 부분이 죄송합니다. 요 부분이 그 통면장수 매김의 예제였었던 거예요. 예제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자 앞에서 우리 다단 얘기한 거 있었잖아요. 요게 단번호 매김이었죠. 요거를 교재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면은 여기에 있어요. 요 앞에 기억나시죠? 800단 400페이지 이렇게 표현했었던 거.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우리가 예제에서 이제 본 거는 이제 한 페이지에 3단짜리잖아요. 한 페이지에 3단짜리지만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걸로 끝난 다음에 336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이제 336단 이렇게 해놓고 각가로의 전체 몇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예제로 다시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런 책이 있어요. 오른쪽에서 넘기는 거랑 왼쪽에서 넘기는 거랑 똑같은 책. 그러니까 양쪽에 페이지가 다시 얘기할게요. 자, 양쪽에 두 페이지가 이렇게 있고 그림을 좀 이상하게 해주세요. 여기 페이지랑 여기 페이지랑 똑같이 써져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양면에 동일 쪽수 매김이 중복해서 매겨진 것. 이거는 각각 페이지라고 보는 겁니다. 각각 페이지라고 봐서 좌우 양면에 동일 면수 매김이라고 주기상에다 써줘야 돼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생긴 모습인 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건 주기할 때 써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반대 방향에서 중간으로 향해서 쪽수 매김이 있는 거. 이게 이런 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고서나 이런 거 번역본에 제가 있는 걸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책이 어떤 책은 가로쓰기로 되어 있고 또 뒤에 부록은 세로 쓰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넘기는 방향이 이렇게 넘어가느냐 이렇게 넘어가느냐가 다르죠. 그렇죠? 그렇게 또 각각 페이지도 따로따로 매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거 앞에 목차 페이지 또 뒤에서부터 넘길 때 목차 페이지 또는 뭐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155페이지로 가로로 세로로는 127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야 될 거는 뭐냐면 어떻게 생겼구나 이 책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최소한 유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세기가 너무 많다고 이런 것도 그냥 약간 묶어서 외워두셔도 돼요. 묶어서 세기가 너무 많다고 외워진 건 대충 헤아린 쪽수 이런 표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약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또 세기가 너무 많을 경우 약을 앞세워 기술하고 쪽수나 장수 매김이 없는 도서는 전체 쪽수나 장수를 세워 그 총계를 각가로의 이렇게 되면 또 너무 복잡하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그렇죠? 각가를 묶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있고요. 여기는 그냥 참고로 그냥 쭉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포인트 도판이 들어갔습니다. 자, 246페이지인데 도판이 32개가 있어요.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본문 쪽수나 장수의 일련번호 매김에 포함되지 않은 도판 쪽수나 장수 이게 어떤 케이스였냐면 우리 앞에서 예제로 봤던 이 케이스죠. 이 케이스에서는 도판이 요거죠. 요 가운데 도판
죄송합니다. 요거를 슬라이드로 보여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잘못 넘어갔네요. 여기, 요 가운데 있는 요 그림 있잖아요. 요게 도판 페이지예요. 500페이지랑 501페이지. 페이지에 포함되지 않은 도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도판까지 포함되어 전체 페이지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면 도판이란 말을 앞세우고 이거 따로 써줘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야 전체 페이지가 나오지 않겠나? 느낌 오시죠? 네, 그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접은 지면에 지면이 있는 도서는 쪽수나 장수를 쓰고, 접지란 말을 원가로로 넣어서 써주거나, 이 접은 지면이 중간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장이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단위 명칭을 또 써주죠. 참고하시고요. 자, 다권본. 서지적 건수가 물리적 책수와 다를 경우에 권은 서지단위, 책은 물리단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권은 서지단위, 책은 물리단위. 이게 뭔 차이냐? 권은 우리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편과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 자료조직 교재 보시면 분류편하고 목록편 있죠. 그럼 이건 마치 2권으로 되어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옛날에 이런 케이스를 많이 썼죠. 요즘엔 잘 안 써요. 그리고 이렇게 8권, 그 다음에 5책이라면 서지적 단위로는 8개로 나눠져 있는데 제본은 5책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제 교재를 이 방식으로 표현하면 몇 권 몇 책이 되죠? 2권 1책이 되죠. 2권 1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엔 대부분 권책을 어떻게 하냐면 한 권 한 책으로 제본을 한 권 한 책으로 요즘 책들이 많이 유통이 돼서 우리한테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부분 어떻다? 한 권 한 책으로 나오는 거다. 근데 옛날에는 어땠다? 여러 권을 한 책으로 제본하기도 하였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 앞에 슬라이드에서도 보시면 고소고문서 보셨을 때 권지 얼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건 다 편이에요. 어떤 하나의 그 책을 나타내는 편. 제가 들은 얘기인데 논어 같은 경우는요. 20편 한 책이에요. 20권 한 책이에요. 총 논어의 권이 20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권이라고 해서 제본 그러니까 한 권과 책을 똑같이 생각하게 되면 혼란하거든요. 권과 책은 원래 다른 개념이었었던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 우리는 한 권 한 책의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낯설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겁니다. 물리 단위는 제본한 단위고요. 권은 그 안에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차이를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역시 통면장수 매김에 대한 내용의 두 가지 쓰는 방법입니다. 통면장수 쓰는 것의 두 가지 방법. 일단은 둘째 권책 이하의 쪽수면이나 장수면의 매김이 앞권을 이은 통면장수 매김의 경우에는 통면장수를 원가를 묶어서 권책수 다음에 부기하고 이때 첫째 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책 머지면의 쪽수면 매기하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체를 한 통으로 써라. 그 소리입니다. 결론은. 이 말을 하나로 정리하면 전체를 한 통으로 써라. 그런데 별법으로 쓰고 싶다면 이렇게 따로따로 써도 됩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둘 다 된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내가 봐도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통면장수 매김을 한 권으로 쓰거나 따로따로 쓰고 싶으면 따로따로 쓰세요. 이거예요. 그럼 우선하는 건 뭐냐면 하나로 쓰는 게 우선하는 건데 각 권을 쓰고 싶으면 각 권을 써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상관은 없다. 중요도가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혹시 모르니까 요 정도는 상식으로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권과 책의 개념. 이건 되게 기초 수준의 이제 상식이니까 모르셨으면 다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발행 도중에 있는 다권본이에요. 이거는 이제 오픈 엔트리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오픈 엔트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권본은 권책의 단위여만 그 앞에 공란을 남겨 기술한다. 책자 이거 하나만 딱 써주고요. BBB가 나와있죠. 이 BBB가 뭐냐면 블랭크예요, 블랭크. 빈칸 3개 정도 치고 이렇게 남겨놔라. 그럼 이제 나중에 책이 완결되면 여기다가 빈칸에다가 채워넣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또 나름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권책수의 권책수 형태의 단위어예요.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한 2번 정도 교육청, 지방 쪽 교육청에서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내용들
여기 뭐 피스나 뭐 파트나 포트폴리오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각주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들, 이제 그걸 유추하면서 보면 좀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무작정 외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안에 고소문서 같이 보여드렸던 거예요. 자, 생각해 볼까요? 자, 일반 책자나 철장본, 선장본은 그냥 한글 단위어는 책으로 쓰면 돼요. 물론 페이지로 쓸 수도 있죠. 근데 그 영어 단위어도 V입니다. 볼륨이죠. 자, 호접장본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시죠? 제본 상태가 한 덩어리예요. 그럼 이거는 한 책, 뭐 예를 들어서 한 책이라면 한 책, 호접장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영어 단위어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항상 제 뒤에 얘기했죠. 뒤에 얘네들은 장정이 특이하면 원가로라고. 장정이 특이하면 원가로다 말씀드렸었던 걔네들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장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단위 명칭에서 여기 어디는 첩이고, 어디는 권이고, 어디는 책인가. 이걸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책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 앞에서 이제 그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나름 묶음의 제본이 존재하면 책이라고 얘기하고요. 팜플렛도 팜플렛으로서 장정이 특이하다 봐서 팜플렛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여기 영어로는 팜플렛이라고 하고요. 첩장본과 폴더, 다 접혀있는 애들 있죠. 선풍엽본. 요거 접혀있는 애들은 다 첩이라고 부르죠. 접혀있고 선장본, 선풍엽. 비슷하게 생겼는데 구별은 뭐 거의 비슷해요. 그냥 이름이 이렇게 쓰인다는 것만 아셔두시면 돼요. 폴더라고 하는 거. 폴더 우리 접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폴더라는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힌 애들의 공통점은, 색깔 좀 바꿔볼까요? 접힌 애들의 공통점은 다 폴더라고 쓴다는 거예요. 폴더. 자, 그 다음에 권자본의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권자본, 축 없는 권자본은 원가로 쓰고 권자본 쓰고, 축 달린 권자본이나 족자 등은 축이란 말을 씁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다 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중심으로 봐주시면 돼요. 요거, 그다음에 요것들. 나머지는요, 분책, 파트, 파트라고 되어 있죠? 피스는 그대로 피스, 케이스는 케이스. 함 질갑은 어차피 케이스죠. 함이나 케이스가 함이잖아요, 우리말로.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유추가 어렵지 않아요. 단위 명칭 자체가 한글 단위어나 영어 단위어나 같아요. 거의 같은데 한글 단위어와 영어 단위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는 단위 명칭들은 요 위에 있는 애들이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 형태에 따른 단위어, 단위 명칭과 함께 영어 단위어와 한글 단위어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축이 있다 그러면 그냥 축이라고 쓰면 되고, 그냥 축이 없이 권자본 둘도 말려있는 책이다 그러면 뭐라 봅니다? 권이라 하고 원가로로 권자본 이렇게 써준다라고 하는 형태. 그 다음에 뭐 선풍음이나 첩장본은 첩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영어로는 폴더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기타 형태상. 이제 특정자료 종별비 수량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기타 형태상입니다. 다행히 복잡하진 않네요. 이미 앞에서 우리 한번 슬라이드 어디서 봤냐면 여기서 봤어요. 사파로 취급하는 것, 취급하지 않는 것 하고선 잠옷은 정리하는 거, 이거 한번 봤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내용을 갖다가 앞에서 보신 거니까 도서의 사파류는 특별히 규정한 것이 다음에 조항들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게 이거예요. 얘네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사파 또는 아일레르 말로 이를 대표해서 기재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가 아니다? 논문의 표, 일부러 가진 사파로 취급하지 않고 표제문상의 사파, 장애, 천벌이나 말미에 커트 등 같은 미미한 사파는 기재하지 않는다. 요것은 사파가 아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사파 플러스 뒤에 플러스 알파 애들이죠. 견본, 이거 다 외우는 건 아니에요. 견본, 계보, 도표, 문장, 사진, 설계도, 악보, 양식, 영인도판, 지도, 초상화, 해도 뭐 이런 것들. 이건 별도로 쓰는 겁니다. 사파로 취급하지 않고 별도 취급을 해줘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파가 있다면 일단 뭐를 먼저 쓰고, 사파를 먼저 쓰고 그 뒤에 또는 IL이라 영어 양서는 이걸 쓴 다음에 그 뒤에 뭐 무슨 순으로? 잠호순으로 기재합니다. 만약에 사파가 없을 때는 그냥 잠호순으로 기재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잠호순에 대한 컨셉으로
만약에 해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악보가 나왔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양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도표가 나왔다. 틀린 겁니다. 왜? 잠호순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가볍게 보자고요. 천연색 사파류는 우리 보통 색채, 채색 이런 말이 들어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모두 다 어떻게 바꾸냐면 천연색으로 바꿨습니다. 요거는 이론 기술 총칙의 용어 변경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어때요? 사파, 설계도, 지도 이런 게 보이시죠? 자, 됐고요. 사파류의 번호가 매겨져 있으면 요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다지 중요도가 높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번호 매김이 되어 있으면 그냥 번호 매김으로써 알 수 있으면 되고, 면지에 수록되어 있으면 그걸 주기상에다 쓸 수밖에 없고, 포켓에 있으면 포켓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은 이제 여기서 주기상에다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건 좀 봐두자고요. 도서 전복은 대부분이 사파류로 구성되어 있는 책들도 있을 수 있죠. 우리 뭐 화보집 같은 게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전부 사파다 또는 주로 사파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파 쪽에서는 우리 포커스는 이 앞쪽에서 이미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사파라는 말 빼고 나머지는 잠호순이다. 요거를 우선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크기 기술인데요. 크기는 도서의 크기는 당연히 높이 센티미터 단위입니다. 10cm 미만이면 밀리미터. 이건 뭐 우리 많은 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1cm, 80mm. 자, 요거는 기본이고요. 대신 되게 중요한 상식이에요. 상식에다가 별표는 쳐야 되겠지. 그렇죠? 이건 중요하기도 하고 상식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도서의 폭이 높이의 절반 이하이건. 이거 참 말을 잘 만들었어요. 전 이거 읽다가도 막 감탄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한 방에 만들지? 폭이 높이의 절반 이하이거나 높이가 같거나 큰 경우에는 높이 다음에 폭의 길이를 곱셈표로 연결해 기술한다. 이 말이 되어 있는 게 이 한마디인 거예요. 우리 앞에서 제가 정리했을 때 이거 있었죠. 이거를 갖다가 세로만 쓰는 경우, 가로 곱하기 세로로 쓰는 경우 이것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사각형인 책.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책이죠? 세로 가로니까 이거 약간 넙대대한 책이구나. 이거 아주 좁고 긴 책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곤번호로 권책의 크기 따라 크기가 다른 것은 그 차이가 2cm 미만인 것의 경우는 최대 것만 기재하고 2cm 이상인 것은 최소의 것과 최대 것을 부지표로 쓴다. 여기서도 뭐의 규정을 알 수 있냐면 2cm의 규정을 알 수가 있어요. 2cm. 2cm가 넘느냐, 2cm가 안 되느냐. 요거는 기준점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요런 규정이 되는 게 연도가 있어요. 이건 제 수업 때도 말씀드렸는데 2년이 넘는 거는 뭐 발행년에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을 때 2년이 넘는 거와 2년이 안 되는 거.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크기도 2cm, 그 다음에 연도, 발행년의 범위 표시를 할 때도 뭐 2년, 뭐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패턴으로 아마 한번 다루게 될 건데요. 접으면이라는 표현이 있죠. 접으면 펼친 거 쓰고 그 다음 접은 거 쓰는 거거든요. 펼친 거 쓰고 접은 거. 이것도 패턴이에요. 펼친 거 쓰고 접은 거 씁니다. 이게 지금 단행본에서 나오지만 지도에도 나와요. 지도에도. 접혔다, 펼쳤다 이렇게 접어서 쓰는 자료들 있잖아요. 접어서 보관하거나 그럴 때는 일단 펼쳐놓은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접은 크기를 써주는 겁니다. 요것도 패턴 알아두시고요. 이건 패턴으로서는 좀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납작물을 접은 형태로만 사용하게 만들어진 것, 면장수를 기재하고 첩장 이렇게 부경을 그의 면장수를 원관에 묶어 부경한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건자, 족자 등 건축물은 이것도 포인트예요. 전체 크기를 세로 가로로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두루 말린 형태가 아니라 펼쳐서 이용되는 형태. 그러니까 얘네들의 정리를 해보면 왜 이용하는 거 여기서 이 크기는 지금 뭘 중심으로 표현을 하냐면 이용할 때 당시에 얼마나 큰 것인가를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단행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간상으로는 좀 애매하게 시간이 끊어져가지고 요거 이제 단행본 요 정도까지 한번 보고요. 여기서 이 텍스트 리딩은 이제 고소고문서 텍스트 리딩은 좀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자, 이 단행본에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은 거는요. 단행본은 주로 차이는 지금 우리 이제 보신 것처럼 형태상 위주의 내용이 많다. 단행본만의 내용에서는. 그 다음에 가능한 뭐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 비도서 자료의 내용 모두 외우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원리나 원칙 위주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몰라도 어때요? 찍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생겨있는 모습 그대로를 반영하려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드셔야 됩니다. 생긴 모습 그대로를 반영하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좀 다르게 생겼어도 그 형태를 유추하기 좋게끔 이렇게 뭔가 만들고 있구나.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한 뉘앙스가 좀 있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무조건 이게 새로만 쓰는 건 아니구나.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원래 이용할 때 이렇게 이용하게끔 하는구나. 나름 이게 이용자에 대한 어떤 배려가 되게 있는 거예요. 이 자료를 큰 거부터 아니면 보관하는 형태부터 쓸까? 아니면 그 펼쳐져 있는, 이용할 때 펼쳐져 있는 크기부터 쓸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배려가 나름 좀 있는 거라고 좋게 생각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좀 뉘앙스만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고소고문서는요, 조금 더 한자들도 나오고 하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이거 전체 다 외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빈도수가 높지는 않은 자료들이니까, 편안하게, 이런 거구나. 아유,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일단 넘어가요. 어차피 뭐 그냥 계속 들어둘 수도 있는 이제 상황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건 뭐 이런가 보다. 이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갔다가 좀 잊었다가 또 다시 봤을 때, 맞아. 그때 이랬었지.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도서 자료 볼 때마다 확확 질린다, 뭐 어렵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 뭐, 저도 대책이 안 서요. 그러니까, 간만에서. 그래서 이 공개 강의 많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